12.6 이후 비상계엄령하에서도 정부는 학원 문제의 자율적 해결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엄포고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계엄령 하에서 집회와 시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었음에도 정부는 학생들의 이성과 학교 당국을 믿고 모든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재단 비리나 학생의 부활 문제 등 학내 문제에 국한되었던 학원 자율화 움직임이 4월 들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요구로 바뀌면서 시위 양상이 과격해지자 계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그 대책을 두고 불협화음을 빚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집단으로 병영 집체 훈련을 거부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최규하 대통령은 4월 14일 최근의 내외 정세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여 정치권과 학생들에게 자제와 화합을 당부했다. 최 대통령은 이러한 인질 사태, 북한의 도발 책동 등 내외 정세가 어려운 이때 우리 사회 일부에서 시국의 중대성을 생각함이 없이 국민 단합을 저해하는 언동을 하는가 하면 일부 학원가에서 대학 군사교육을 거부하는 등 소란이 계속되어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면서 국민 모두가 애국적 견지에서 자제와 화합으로 대동단결하여 국가적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 신현학 총리는 4월 14일과 15일 내무장관, 국방장관, 중정부장 서리, 계엄사령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모임을 갖고 학생들의 시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17일에는 김옥길 문교부 장관이 학원가에서 일고 있는 병영 집체훈련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병역 집체훈련 거부는 실정법 위반이니 이에 응하고 슬기로 난국 타개에 협조해달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가의 시위는 최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두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과격해졌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학원 자율에 의한 시위 진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4월 2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업무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여 학원 소유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원홍 당시 청와대 민원 수석 비서관은 자신이 이희성 사령관을 방문하여 전달한 최 대통령의 계엄 강화 지시에 대해 공판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상황이 긴박해가지고 정부로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계엄 사태이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이 이 사태 수습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최규하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이희성 사령관을 방문하여 이러한 말을 전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것을 계엄 사령관의 특별 담화로 발표하여 혼란된 사회 분위기를 진정시켜 주도록 말씀을 드리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지시는 그대로 이행을 하였습니다. 총장공관으로 방문해서 총장공관에서 계엄사령관을 뵙고 계엄사령관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수습책으로서 이렇게 각하께서 희망한다는 말도 아울러 올렸습니다. 이희성 사령관도 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4월 27일 당시 이원홍 청와대 민원 수석 비서관이 저를 찾아와 강력한 계엄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희성 사령관은 4월 들어 노사분규가 격화되고 학원 소유 사태도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군계엄 지휘관 회의를 5월 초에 소집할 계획이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지만 인내와 관용으로 대처하다 보니 각종 불법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치안과 법치 질서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최규하 대통령의 계엄 강화 지시가 있어 날짜를 앞당겨 4월 30일에 소집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수부 정보처장의 정보보고와 계엄처장의 계엄 업무보고에 이어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학원 소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대학 당국과 협의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학원 및
노동계의 폭력이나 소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부 학생과 정치인들이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학원을 정치 선전장화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하며 불법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 이해와 부대에 소요 진압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정군에 지시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휘관 회의에서 정군에 소요 진압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함에 따라 육군은 5월 초부터 이에 필요한 세부 후속 조치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취해 나갔다. 5월 3일 육장명 제12-80호에 의거하여 구특전여단을 수도군단에 배속, 5월 6일 육본작전 제214호를 통해 해병 1사단 1개연대에 소요사태 투입 지시, 5월 6일에서 9일 2군 및 수도권 지역 전 부대를 대상으로 소요진압 준비태세 점검 실시, 5월 8일 전국 대도시의 계엄분소마다 도지사, 교육감, 경찰국장, 검사장, 법원장, 시장, 대학 총학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원사태 수습대책협의회를 운영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원사태의 실태를 분석하고 조기에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 5월 8일 육장명 제13-80호를 통해 포천군 이동에 주둔하고 있던 13공수여단을 서울 거요동 3공수여단 주둔지로 이동 지시, 5월 9일 육본작전 제214호 수정 1호를 통해 해병 1개연대 병력 추가 투입 지시, 5월 9일 수경사령관 2군사령부 작전처장, 육본작전참모부장, 수경사 작전참모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2군 지역 전체의 학생 소요에 대비한 병력 배치 계획 확정, 5월 10일 육장명 제13-80호를 통해 화천군 오음리에 주둔하고 있던 11공수여단을 김포 1공수여단 주둔지로 이동 배치, 5월 14일 김재명 육본작전참모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요진압대책본부를 설치. 이희성 사령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학생들이 개학한 이후에 학내 문제를 이슈로 교내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점차로 병영집체 훈련 거부 등으로 변질되어가는 양상을 보여 결국에는 정치적인 투쟁과 가두 시위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등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비한 것으로 계엄이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학생 시위가 그렇게 격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다만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1980년 5월 6일 대통령 비서실은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학원 소요 사태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정치권도 계엄 해제 시기와 개헌 일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어서 많은 국민들은 최 대통령이 그 시점에서 꼭 해외 순방에 나서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최 대통령은 이 공식 발표를 전후한 어느 날 산유국 방문 계획에 대해 나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날이 5월 초 어느 날인데 아마 5월 5일 아니면 8일이었을 것이다. 최 대통령의 말씀은 당시 우리나라는 석유 비축량이 단 며칠 분밖에 남지 않아 원유 수송선이 태풍이라도 만나 들어오지 못하면 당장 발전소가 멈춰서야 할 만큼 긴박한 사정이라고 했다. 석유공사에 원유를 공급하던 걸프가 1년 전 하루 5만 배럴의 원유 감축을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다. 국내 재고량은 바닥이 났고 유가는 폭등했는데 그처럼 오른 가격으로도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다. 사정이 더 악화되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이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사우디는 물론 쿠웨이트 등의 산유국들이 어떻게나 콧대를 높게 세우는지 고위직 인사들은 만나기조차 어려웠다. 국왕이나 석유장관을 만나야 대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간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니
당신이 직접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찾아간다고 해도 만나준다는 사전 보장을 받기 어렵지만 마침 사우디의 할리드 국왕은 최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대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관계여서 개인적 친분 덕에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최 대통령 당신이 직접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5년 후 나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통령이 5.17 조치에 직접 개입하기 싫어서 자리를 비운 거다. 또는 신군부가 최 대통령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서 잠시 해외로 나가 있겠다는 등의 엉뚱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최 대통령의 산유국 순방 목적과 추진 경위에 관해 최강수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관하여는 당초 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79년 12월로 예정되어 한 사우디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었으나 11.6 사건으로 일단 중단되었는 바 그 후 사우디 국왕이 신임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1980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 기간 중에 사우디를 방문해 줄 것을 제의하여 온 바가 있었음. 당시의 상황을 보면 197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2차 세계 석유 파동으로 원유 생산국들의 일방적인 원유 가격 인상으로 유가가 단 시일 내에 2.5배로 급등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이란 사태가 겹쳐 그 폭등한 가격으로도 원유의 물량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당시 원유의 국내 재고량이 별로 없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유가의 폭등과 더불어 원유 수요량의 확보가 어려워짐으로써 경제의 급격한 후퇴와 민생의 위협, 그리고 안보상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우리나라는 원유의 거의 전 소요량을 중동에서 도입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원유 도입량이 85% 이상이었던 실정이었음. 따라서 사우디 방문 기회에 쿠웨이트 방문이 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양국 방문 일정을 재조정한 결과 1980년 5월 11일에서 5월 15일간에 양국을 방문하기로 교섭이 이루어졌던 것임. 그러나 5월에 접어들면서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어 대통령께서는 중동 순방 문제를 내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케 하셨으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경제, 치안, 정보부처 등이 다각도로 이를 재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국내 사정이 매우 어렵기는 하나 상술한 바와 같은 원유 소요량의 확보가 국가안보 및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갖는 기묘성에 비추어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다시 건의하였으며 대통령께서나 청와대에서도 여러모로 심사숙고하였으나 우리의 사정이 화급하고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통령 특사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 바 있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의 국왕 및 정부 최고위층과의 교분 등에 비추어 대통령의 공식 방문으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고 사우디, 쿠웨이트, 양국 방문을 하시게 된 것임. 그 과정에서 어느 부처가 특별히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음. 최 대통령은 산유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5월 10일 아침 일찍 나를 찾으셨다. 공항으로 환송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찾으신다기에 8시 30분 청와대로 갔다. 최 대통령은 당신이 나라를 비우는 동안 안보와 치안 문제를 잘 챙기라고 각별히 당부하셨다. 최규하 대통령은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5월 10일 산유국 순방에 나서면서 당신의 부재 중의 일이 걱정되었는지 4사람을 각각 따로 불러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다. 신현학 국무총리, 이희성 계엄사령관, 최강수 비서실장, 그리고 나, 이렇게 4사람이었다. 대통령이 외교활동을 위해 출국하면서
자신의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에게 뒷일을 맡기도록 당부하는 일이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계엄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계엄사령관과 보안사령관을 각각 따로 불러 당부와 격려를 하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최광수 비서실장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그 일에 관해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중동 순방에 오르시기 직전에 국무총리를 부르셔서 국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 부재 중에 총리가 책임을 지고 이에 대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셨고 본인에게는 잔류를 명하시면서 신총리를 잘 보잡도록 하라는 말씀과 함께 부재 중 북한의 도발 위험 등 안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시고 한미 공동방위 체제가 우리 안보의 근간인 만큼 주한미 대사와도 긴밀히 연락, 협조할 것을 당부하셨으며 특별히 군의 동태를 주시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는 없으심. 다음 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저를 불러 계엄사령관의 역할이 중차대하니 부재간에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면서 네 사람을 불러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네 사람을 믿고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믿을 곳은 이 네 사람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었다면 계엄사령관과 보안사령관 대신 당연히 국회나 정당 지도자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 대통령은 정치권의 도움이나 협조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권은 대통령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의회 정치, 정당 정치 제도와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여당에 기댈 수 없는 처지라면 그 체제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외로운 처지인 것이다. 그 시절 최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진술들이 있다.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정부의 입장은 말을 빌리자면 여당이 없는 정부였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이 조성되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인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확고한 정부가 없는 것이, 힘의 핵이 없는 것이 제일 근본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신총리가 표현한 힘의 핵의 역할을 최 대통령은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나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당시 최 대통령께서 나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채 10개월도 안 되지만 내가 그 기간 동안 최 대통령을 뵐 수 있었던 기회는 수십 차례나 된다. 그 당시 내가 맡고 있던 직책이 중요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직책을 떠나 인간적으로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좋아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원래 내가 모셔야 할 윗분들에게는 예의를 갖춰서 깍듯이 모시고 해야 할 일들도 철저히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왔지만 나에게 특별한 신임과 인간적인 호의를 보여주신 최 대통령은 각별히 잘 모시려고 노력했다. 최 대통령께서 나를 찾으시면 곧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된 후에도 정보부에 나가 결재를 하고 보안사로 돌아와 직무를 하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보안사령부 내 집무실에서 청와대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신현학 국무총리 그분도 원래 인품이 훌륭한 데다 매우 성실하고 신념이 확고한 분이어서 최 대통령께서는 든든한 조력자로 믿고 계셨을 것이다. 이희성 계엄사령관도 군인이라기보다는 선비라고 해야 할 만큼 꼿꼿하고 경우 바르고 애국심이 강한 분이었다. 최 대통령께서는 그 시절 고독하고 힘든 위치에 계셨지만 그래도 내각의 신현학 총리와 군을 통할하는 이희성 사령관 그리고 정보기관을 맡고 있던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국정을 끌고 가셨다고 나는 생각한다.